안녕하세요. 요한나입니다. 오늘은 파트별로 정리한 그림 40문제를 추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 답 맞추고 하나 풀고 답 맞추는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푸는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문제를 푼 다음 정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스트레칭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1. 요통 2. 목 통증 3. 어깨 통증 4. 손목 통증 5. 팔꿈치 통증 정답은 3번 어깨 통증이 되겠습니다. 팔꿈치가 머리 끝에 닿도록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주는 스트레칭법이 되겠고요. 이것을 했을 때에는 어깨 부분이 쫙 늘어나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2번 손이나 손목 부위에 저림과 통증이 나타날 경우 실시하는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것은 1. 수근관 증후군 자가진단법 2. 팔꿈치 외측 상가염 스트레칭 방법 3. 팔꿈치 내측 상가염 스트레칭 방법 4. 코드만 진자 운동법 5. 손목 관절 능동 운동 정답은 1번 수근관 증후군 자가진단법이 되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1분 정도 유지했을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릿저릿한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손저림이 심해지면 수근관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3.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요추 안정화 자세는 정답은 4번. 바로 누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 들기 자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엉덩이 들기 자세는 표준 교재에서 2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양보호사의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요추 안정화 자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분해서 기억해 두실게요. 4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신체 손상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실 때에는 먼저 발을 벌려 지지면을 넓혀주시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춰줍니다. 또한 물건은 몸 가까이 둡니다. 5. 다음 그림은 골다공증 노인의 뼈이다. 이러한 노인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법은 1. 축구 2. 농구 3. 수영 4. 마라톤 5. 산책 정답은 5번 산책이 되겠습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적합하겠고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동작이나 운동은 금합니다. 6. 사지마비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 있을 때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1. 가 2. 나
3, 다, 사, 라, 오, 마. 정답은 4번, 라번이 되겠습니다. 청골 부위로서 욕창이 특히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라고 하는데요. 반듯하게 누워 있었을 때에는 적어도 몇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시고 앉아 있을 때에는 더 자주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라고 했었습니다. 7. 왼쪽 눈의 안약을 점적할 때 위치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5번, 마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눈꺼풀, 즉 하안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떨어뜨려 줍니다. (8)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동변기로 옮겨 앉힐 때 이동변기의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이동변기를 빈틈없이 바짝 붙이거나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놓습니다. 9. 다음 중 유치 도뇨관 소변 주머니의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아래, 즉 하복부보다 아래에 두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는 관들의 위치를 보자면 먼저 수액은 항상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보다 높게, 영양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유지를 합니다.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방광, 즉 하복부보다 아래에 둡니다. 10. 손톱과 발톱을 깎아줄 때 가장 옳은 모양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줍니다. 11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단추 있는 옷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수액병 왼쪽 팔 오른쪽 팔 2. 왼쪽 팔 수액병 오른쪽 팔 3.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병 4. 오른쪽 팔 수액병 왼쪽 팔 5.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병 정답은 2번 왼쪽 팔 수액병 오른쪽 팔이 되겠습니다. 입마 벗건, 즉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벗는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마비측인 왼쪽을 먼저 입습니다. 그리고 수액병, 그리고 오른쪽 팔로 끝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12번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대상자가 침대 발치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두 요양보호사가 마주보고 서서 대상자를 옮깁니다. 13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다. 이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침상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서 대상자의 어깨와 둔부 밑을 받쳐 머리 쪽으로 이동시킨다. 나. 침대 커버와 옷의 구김을 확인하고 펴준다. 다. 베개를 침대 머리 쪽에 옮겨 놓는다. 라. 침대 매트를 수평이 되게 한다. 1. 가나다라. 2. 가다라나. 3. 다나가라. 4. 라나가다. 5. 라다가나. 정답은 5번 라다가나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위쪽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먼저 침대를 수평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 베개를 머리 쪽으로 미리 옮겨 놓죠. 그리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 마주보고 서서 대상자의 어깨와 둔부 밑을 받친 다음 하나 둘 셋 구호와 함께 동시에 머리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 침대 커버와 옷의 구김을 확인하여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4. 그림과 같이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1. 가나다라. 2. 가나라다. 3. 가다나라. 4. 가라나다. 5. 가라다나. 정답은 3번 가다나라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먼저 옮기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아서 팔이 다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켜 주시고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올바른 방법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돌리고자 하는 쪽으로 요양보호사가 섭니다. 그래서 돌렸을 때 대상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가림막이 되어주는 거죠. 돌리기 전에 머리, 손, 무릎을 정리해 주시고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6.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자세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자세는 머리와 가슴을 높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17.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체위 형태는 1. 똑바로 누워 있음. 2. 상체 일으킴. 3. 엎드려 있음. 4. 옆으로 누워 있음. 5. 일어서 있음.
정답은 3번 엎드려 있음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는 복이라고도 하죠.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쳐서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탈 때는 버튼을 누르기 쉽게 뒤로 돌아서 타고 내릴 때에는 앞으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19.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적절한 위치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쪽인 왼쪽으로 몇 도 각도로 놓을까요? 그렇죠. 30에서 45도 각도 비스듬히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휠체어 위치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오른쪽으로 휠체어를 가져와서 잠금장치 잠그시면 되겠습니다. 21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 3번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가 되겠습니다. 머리 쪽에 서 있는 요양보호사는 양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서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습니다. 다리 쪽에 위치해 있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와 다른 한 손으로는 넙다리 밑을 지지하여 줍니다. 22번 사지마비인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두 사람이 이동시킬 때의 적절한 자세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 명은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팔로 허리 아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허리 아래와 무릎 밑을 지지하여 줍니다. 손의 위치를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1. 가, 나, 다, 라. 2. 나, 라, 다, 가. 3. 다, 가, 라, 나. 4. 라, 가, 다, 나. 5. 라, 다, 나, 가.
정답은 5번 라다 나 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설명과 잠금 장치를 찾아주시면 되겠고, 대상자의 발 받침대를 접고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하여 안정감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 건강한 손으로 대상자가 이동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 다음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이동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24. 휠체어를 이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건강한 쪽인 왼쪽 팔에 힘을 주고 있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인 오른쪽을 지지하는 그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그림들을 보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인 왼쪽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쪽인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휠체어나 침대를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2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 대해 보행벨트 사용 돕기에서 보행벨트 묶는 위치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행 벨트이기 때문에 허리 쪽에 벨트를 메어주시고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불편한 쪽인 왼쪽, 뒤쪽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지지해줍니다. 26번입니다.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1. 가나다라 2. 가나라다 3. 가다나라 4. 가다라나 5. 가라다나 정답은 5번 가라다나가 되겠습니다. 보행벨트를 사용하실 때에는 보행벨트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허리 부분에 묶어주시고 다시 한번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단단히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을 하시는데 편마비 대상자라면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쪽에 서서 지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팔꿈치를 굽히는 각도와 보행기의 높이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행기 사용하실 때 팔꿈치 몇 도 각도 구부러지나요? 그렇죠. 30도 구부러지고 높이는 그렇습니다. 둔부 높이가 되겠습니다. 2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건강한 쪽인 왼팔로 지팡이를 잡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 오른쪽을 지지해 줍니다. 이때 옆에서 지지해 주실 때에는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고 대상자와 호흡을 맞춰 보행합니다. 2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평지를 지나갈 경우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정답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팡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는데요. 평지나 내리막길을 갈 때에는 내리지 마라고 했었습니다. 즉, 내리막길이나 평지를 갈 때에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그리고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으로 오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30.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급여로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는 복지 용구는 정답은 5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복지 용구 중에서 대여 또는 구입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사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사로는 실내용은 구입이 가능하고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합니다. 각각의 복지용구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1번은 성인용 보행기, 보행보조차, 즉 실버카가 되겠고요. 2번은 보행차입니다. 3번은 안전손잡이, 4번은 목욕의자로서 모두 구입 품목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쉽게 배설할 때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정답은 4번 이동변기가 되겠습니다. 1번 이동욕조, 2번 목욕 리프트, 3번 수동 휠체어, 5번은 간이변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번, 2번, 3번은 모두 대여 품목이 되겠고 4번, 5번은 구입 품목이 되겠습니다. 32.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곳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행보조차, 즉 실버카를 사용하실 때에는 손잡이에 있는 잠금 장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하여야 하는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다리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발판을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4.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의자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목욕의자는 앉는 면이 높지 않고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가 있으며 기대어 앉아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있어서 물이 흐를 수 있고 회원부를 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35. 다음 그림과 같은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30도씨의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 2.
30도씨의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3. 30도씨의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소에서 세탁. 4. 30도씨의 물에 세제를 사용하여 약하게 손 세탁만 가능. 5. 30도씨의 물에 세제를 한 스푼 사용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정답은 2번. 30도씨의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이 되겠습니다. 세탁 기호를 보시면 먼저 약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약하게 세탁 또는 손세탁이 가능합니다. 30도씨는 물 온도가 되겠고 밑에 중성은 중성 세제를 사용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그림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 1. 경련 2. 질식 3. 열사병 4. 호흡곤란 5. 변비. 정답은 2번. 질식이 되겠습니다. 질식 환자에게 지금 하임리법을 실시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37번. 갑자기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면서 경련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서 기도를 유지해 줍니다. 그렇다면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고개를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즉 경련으로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경우나 임종 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에는 고개를 옆으로 해줍니다. 또 심폐소생술 시 기도 유지를 위해서 이마는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주어 숨구멍을 열어줘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하실 때에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뒤쪽에 있는 식도를 열어주는 자세를 취해줘야 됩니다. 38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러 간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될 심폐소생술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39번. 그림과 같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2.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3. 압박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실시한다. 4. 대상자의 골반 위에 걸터 앉아 압박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2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입니다. 가슴이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해 주시고 압박 위치는 바뀌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 비율로 합니다. 40번. 그림과 같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2.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다. 3. 위가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넣는다. 4.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5.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정답은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입니다. 턱을 들어서 기도를 개방해 주시고 인공호흡 2번은 10초 이내로 실시합니다. 위가 팽창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입니다. 마지막 보너스 문제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충전 완료 후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은 1. 버튼을 누를 때에도 가슴 압박을 계속한다. 2. 모두 대상자에게서 물러나 있는지 확인한다. 3.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직전 인공호흡을 한다. 4.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한다. 5. 대상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준다. 정답은 2번. 모두 대상자에게서 물러나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제세동 시 전기 충격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떨어지도록 해주시고 본인 스스로도 대상자와 떨어진 다음 제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